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한국고전번역원 승정원 일기 번역팀 연구원 오재환입니다. 오늘은 승정원 일기를 통해 본 인물 박문수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암행어사 박문수 설화가 있는데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문수가 어사가 된 일은 실제로 있습니다. 단 한 차례뿐입니다. 어사가 된 해는 영조 3년인데 그해 전국에 흉년이 들어서 조선 각지에 팔도 각지에 어사를 파견하는데 박문수는 경상도에 특별히 보내는 어사로 선정됩니다. 그래서 영조 3년 10월 16일에 내려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정하기 위해서 박문수가 입시한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문수가 아뢰기를 형세상 재해를 입은 읍에 먼저 가서 재해를 입은 정도를 상세히 정해야 합니다. 먼저 암행하여 염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잘 알지만 현재 절기가 이미 늦었고 게다가 이를 조치하는 것이 급합니다. 이번 일은 제때 시행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암행을 먼저 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기는 하지만 형세상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흉년 때문에 진유를 조정해서 돕기 위해서 어사를 보내는 거라서 수령이 정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보통 암행을 몰래 가서 의견을 묻고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행은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로 봤을 때 박문수가 이때 어사 갔을 때 암행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사들이 언제나 암행하는 건 아닙니다. 대놓고 가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별하게 무언가를 살피러 갈 때, 몰래 살피러 갔을 경우에만 암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행어사 박문수 설화가 유행하게 된 배경에는 아마 다음과 같은 일이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조 3년 10월에 영남에 어사로 내려간 박문수는 이듬해 3월에 올라와 가지고 결과보고인 복명을 합니다. 영조 4년 3월에 이인자해난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인 순무사의 종사관으로 참여를 하고 난 다음에 영남이 소란스러울 것을 걱정을 해서 지금 어사로 갔었던 박문수를 곧바로 영남 감사로 삼고 하직 인사도 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합니다. 당시 박문수의 품계가 감사가 될 수 있는 이품은 되지 않았지만 특별히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지시가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박문수는 감사로서 현안들을 굉장히 잘 처리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영조 7년에는 그쪽 남해 부분에 가서 소금을 구워가지고 진유를 하는데 보태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치적들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박문수의 공이 높게 여겨서 그런 설화들이 창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박문수의 평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실록의 졸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영조실록 32년 4월 24일 기록입니다. 영성군 박문수가 졸하였다. 나란 일에 대해 늘 온 마음을 다하여 병조, 호조 두 부서에서 바로잡고 개혁한 것이 많았으며 여러 차례 군문의 대장을 맡아 사졸의 환심을 얻었다. 그러나 연석에서 때때로 골개적인 말을 하여 거칠고 조잡한 단점이 있었다. 또 이광자를 사표로 삼아 지론을 시종 바꾸지 않았다. 이광자는 소론의 영수입니다. 결국 소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끝내 정승에 오르지 못하였다. 그가 졸하자 임금이 슬퍼에 맞지 않았다. 대부분은 사실일 터인데요. 지금 승정원 일기를 통해서 확인할 바는 그가
골개적인 말을 많이 했고 거칠고 조잡하다는 단점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게 사실인지 승정호 일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품에 대한 관련 기록들을 모으면 일단 성품이 걸걸합니다. 소심하거나 조심스럽지 않고 매우 씩씩합니다. 영조 17년 3월 26일 좌의정 송인명의 말입니다. 영성군은 사람됨이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옛사람 또한 논박을 받은 일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매우 걸걸하여 한순간도 참지 못합니다. 남에게 비판받는 거 이런 걸 참지 못하는 거죠. 또 다른 기록입니다. 영조실록 18년 8월 23일 기록인데요. 상이 신하를 불러 만나보았습니다. 병조판서 박문수와 훈련대장 구성임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상이 열무할 때의 홀기에 대해 묻자 박문수가 대답하였습니다. 구성임과 절목, 약간의 시행하는 항목에 관한 내용을 절목이라고 합니다. 절목에 관한 일로 서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이어 임금 앞에서 성을 내며 상대를 너라고 부르며 꾸짖었다. 상이 둘 다 삭출하라고 명하였다. 구성임은 훈련대장의 실제 대장이지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의견이 같이 일치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깎아세우면서 싸움까지 있었던 거죠. 다른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8년 12월 15일 기사인데요. 상이 이르기를 소금 굽는 일은 영성군이 아니면 하지 못한다 하니 박문수가 아뢰기를 송인명이나 조현무 모두 신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였다. 지금의 경우에는 뭐 자기 PR 시대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옛날 문화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독특한 태도인 거죠. 조금 겸손해서 말할 법도 한데 임금 앞에서 내가 제일 잘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인해 본 결과 목소리가 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영조 14년 6월 20일 기사인데 우부승지 오원주가 아뢰기를 병조판서 박문수는 이를 아랠 때 큰 목소리로 상을 우러러보며 대답하여 신하로서 엎드려 조아리는 예의를 차리지 않았습니다. 무겁게 추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이 이르기를 이것이 본래 성품이다. 추구하지 말라 하였다. 교리 송교명이 아뢰기를 병조판서 박문수는 승지가 추구하기를 청하자 상께서 추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그의 도리로 볼 때 조심하며 고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목소리를 높이며 대답하여 근신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무겁게 추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그 목소리가 큰 게 단순히 분위기상 목소리를 키운 게 아니라 본래부터 목소리를 격정적으로 내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록을 통해서 말을 가려 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예는 영조 9년 1월 25일 기사입니다. 박문수가 아뢰기를 근래 환국이 정권을 잡은 사람이 바뀌는 것을 환국이라고 합니다. 신하들이 바뀌는 것을. 환국이 빈번하다 보니 조정신하가 겁을 먹어 모두 땅에 코를 쳐박고 있습니다. 임금과 신하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와 같은데 자식이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본다 해서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매우 조심한다라고 하는 자세를 코를 쳐박고 있다라고 조금 신랄하게 비유를 했습니다. 박문수의 비판은 신랄을 했고 비유는 과격했습니다. 다른 신하와 논쟁할 때 상대의 지위와 상관없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그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신료들은 거칠고 점잖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영조도 이러한 점을 그의 단점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나 장점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영조 7년 11월 기사입니다. 박문수가 아뢰기를 근래 탕평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거짓 탕평입니다. 지평 한 자리, 홍문관 관원 한 자리도 끝내 영나무 벽을 넘지 못하니 이런데 어찌 탕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나무 벽을 넘지 못했다라는 건 영남 사람들한테 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나라가 틀림없이 망할 것입니다. 하니 김상규가 아뢰기를 박문수의 말은 매우 절실하긴 합니다만 말을 가려 하지 못했습니다. 연석의 채통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추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밤은 우직함이 참으로 심하다 하지 않았던가?
박문수가 아니면 누구에게 거듭말을 듣겠는가? 비록 10번을 추구한들 그의 입을 어떻게 막겠는가 하였다. 예, 영조는 굉장히 과격한 말이라는 걸 알지만 거기에 진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한 거죠. 영조 32년 4월 24일 기사입니다. 이 날이 영성군 박문수가 죽은 날이고 이 말은 그 소식을 듣고 영조가 한 말 중에 일부입니다. 상이 승지에게 종교를 적으라고 명하고 이르기를 영성은 춘방 세자 시강원입니다. 춘방에 있을 때부터 나를 섬겨 지금 30년이 넘었다. 옛부터 임금과 신하 사이에 더러 의기가 투합한 경우가 있었지만 나와 영성만한 경우가 있었겠는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도 영성이었고 영성의 마음을 아는 자도 나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는 행장, 비문, 실록의 졸기 등이 있지만 이것들은 모두 해석을 가미해 편집하는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승정원 일기의 연석의 기록은 사실 그대로의 녹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승정원 일기 기록을 통해서 당대 인물의 생생한 면모를 조망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승정원 일기를 통해서 본 인물로 영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